안녕하세요. 김용감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기어이 아파트 경매도 터졌습니다. 빌라왕, 오피왕 난리 났다. 빌라에서 시작된 경매가 오피스텔로 확대되더니 아파트마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장기간 집값 하락을 견디지 못하고 영끌과 갭 투자는 물론이고 다주택과 법인의 아파트 경매 물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값 폭락은 불보듯 뻔합니다. 지금 매입하는 사람들은 투자자가 아니라 2030 젊은 세대, 실거주, 생애 최초 등 초보자들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태로 얼마나 더 떨어질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기어이 아파트 경매도 터졌다. 빌라왕, 오피왕 난리 났다. 지금 폭락 징조는 진작 시작됐고요. 대한민국 이제 부동산이 어디로 갈까요? 자, 이거 한번 보실래요? 아주 중요합니다. 빌라 오피 급락이 이제 아파트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임대인이 문제가 되든 임차인이 문제가 되든 집값에 부정적인 영향, 즉 하락을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영끌적 더는 못 버텨. 자, 아파트 경매도 급증하고 있다고 벌써 뜨끈뜨끈하게 나오고 있죠. 자, 볼까요? 집값 폭락 징조, 경매 급증, 아파트 영끌족, 이자 부담을 못 견디고 매물 급증. 그 전에 가장 먼저 나왔던 게 바로 영끌족들이었습니다. 또는 갭 투자. 집값이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잘 버텨왔던 다주택 법인들이 못 버티고 있어요. 갭 투자로 여러 채를 잡았는데 전세 반환에 실패하면서 막 수십 채씩 잡은 사람들은 전세금 돌려줄 수가 없죠. 집값도 떨어지고 전세가도 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게 아니라 경매를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파트 왕. 자, 104세대 아파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103곳이 사기를 당했대요. 이건 하나의 예고. 이런 것들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급증 추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빌라왕, 오피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다주택자들 때문에 문제가 지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왕도 이제 나오고 있죠. 자, 빌라왕의 피해. 이번에 빌라왕, 오피왕을 보자고요. 미추홀구 무려 2523세대가 경매. 그 다음에 오피스텔 왕, 동탄 250채 소유주가 파산돼 버렸어요. 아예. 피해가요. 자, 여러분들 전세가가 매매가 아래로 떨어지는 바람에 손실이 어마어마하고 지금 경매당했는데도 돈도 다 돌려받지도 못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금 임차인에만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에요. 임차인들은 엄청난 손실을 보지만 지금 그 임대인들, 즉 여러 개 하는 사람들은 사기죠, 사실상. 그런 사람들도 못 갚다 보니까 집값이 폭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막으려고 이제 헐값에 막 던질 거 아닙니까? 이게 막 뉴스에서 화제가 되면은 왜? 경매보다는 싸게라도 파는 게 나으니까. 그래서 집값이 추락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집값 폭락. 아파트 하락의 4인방이 누군 줄 아세요? 4인방 꼭 기억하세요. 자, 다주택자, 법인, 영끌, 갭투입니다. 그 다음에 빌라, 오피스텔 전세를 요즘 기피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집값뿐만 아니라 전세값도 지금 계속 폭락하고 있는 중이죠. 집값 폭락, 매매가가 하락이 이게 장기화되니까 매매가 하락이 장기화되게 되면 못 버틴다고요. 아까 그 4인방이. 그리고 단기간 또는 단기간에 너무나 많이 떨어져 버렸어. 그러면 그 충격 때문에, 쇼크 때문에. 이번에 보시면 전세 피해 막으려면 갭 투자도 이렇게 해라. 자, 뭔 말이야?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임차인이라면 전세 피해를 막는 방법. 임대인이라면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또 임대인도 누가 경매당하고 싶겠어요. 그쵸? 무리하게 하니까 문제가 되죠. 자, 보실래요? 자, 이거는 임차인이나 임대인이나 똑같은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반전세, 반월세가 났습니다. 자, 아파트의 경우는 차이가 많이 나면 뭐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뭐 60% 이내라면 상관없는데 보통 빌라, 오피스텔은 전세가율이 높고 또 지방 같은 경우 또는 금액이 싼 것들은 전세가율이 높아요. 그런 것들은 웬만하면 전세를 싹 끼면 안 돼요. 월세를 거기에 조금 집어넣어야 돼요. 전세가 비율을 낮춰야 합니다. 두 번째, 전세는
매매가에 꼭 굳이 따지자면 60% 이내가 좋아요. 70%는 너무 많아요.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60%다. 최근 실거래가 그것도 기준이 옛날 뭐 그게 아니라 지금 떨어졌잖아요. 그럼 이걸 모르겠다. 그럼 옆에 거라도 보세요. 옆에 아파트 이렇게. 그 다음에 다주택 법인권 피하세요. 자, 이 소유주가 보통 이렇게 말해요. 그처럼 재력가네. 집 여러 개 있으니까 재력가처럼 보이죠. 재력가라고 한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그 사람이 사기치고 그 사람이 이런 사단이 나는 겁니다. 빌라왕, 아파트왕, 오피왕처럼 꼭 기억하세요. 집이 하나나 두 개 가볍게 있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자, 다주택 법인은 피하시고 장기 하락, 집값이 장기적으로 하락했을 때 경매에 노출되게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비아파트는 신중하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아파트는 비교적 매매가 전세가가 이렇게 차이가 좀 나요. 근데 아파트가 아닌 것들, 빌라, 오피스텔, 다가구, 뭐 다세대, 자, 가격 모호합니다. 이 가격도 얼마 전에 거래됐다고 해도 못 믿어요. 그리고 이제 반전세를 그래서 사는 게 좋아요. 절대로 아파트 외에는 전세 살지 마세요. 전세를 확 줄이고 월세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껴서 들어가세요. 자, 이제 대항력 1순위 확보. 자, 반드시 웬만하면 보증보험 해주면 보증보험 들어가고, 보증보험이 안 되면 전세권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고, 그 다음에 반드시 임차인이 봐야 할 건 체납 정보. 대출을 받았는지 이것뿐만 아니라 체납. 이 체납이 항상 우선이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내가 대항력 1순위인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전세 불안 매수 금지. 자, 잘못 매수하면요 더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전세가 불안할 때는요 아예 매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전세를 끼고 매수하면 안 돼요. 집값이 많이 떨어졌을 때. 지금 여기 보면 임차인 위주, 세입자 위주로 말을 했지만 주인 입장에서도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경매당해요. 자, 이제 부동산 하락장과 상승장의 심리 아주 중요해요. 이거 꼭 알아보세요. 자, 부유한 습관 제작소 33클럽에서 참조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참 재밌어요. 자, 이게 사이클입니다. 꼭지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지는 과정. 바로 이렇게 안 떨어져요. 자, 1번 했다가 지금 좀 반등하는 듯이 하다가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가다가 올라갈 때도 이렇게 올라가죠. 자, 그런데 1번, 이게 처음으로 떨어졌네요. 꼭지 찍고.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네. 잡으면 망해. 그래, 어느 정도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떨어졌다가 2번처럼 좀 반등을 했네요. 약간. 하락폭이 줄었거나, 2번. 자, 이걸 네스킷 바운스라고 하는데, 일시적 반등이야, 이건. 안 속아. 그래, 거의 기다렸던 사람들이 이 가격으로 잘 안 잡습니다. 물론 지금 40%까지 빠진 것은 뭐 잡아도 뭐 크게. 자, 그런데 3번 내려가고 있네요. 여기 3번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그렇지. 아직 하락이야. 이제 2차 폭락 가자. 이렇게 하겠죠. 자, 내려왔다가 약간 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요. 자, 이제 바닥 찍고 오른다. 준비해야지. 그렇죠. 이 정도 2번 출렁거렸으면 이제 본인이 준비를 하는 겁니다. 보통 4번에서 뛰는 경우도 있는데, 자, 5번 한번 볼래요? 5번. 진짜 많이 빠졌네. 5번. 어라? 이거 1분장 나겠는데? 진짜 집 사면 망하는 거 아니야? 이 황금 같은 기회. 그러니까 초심에서 40에서 50% 또는 60% 빠지면 매입을 해야 하는데 1분장 난다고 두려워가지고 매입을 안 해버렸어요. 자, 이제 6번 보자고요. 보통 많이 떨어지면 반작용으로 이렇게 팍 올라갑니다. 자, 무엇이라 6번? 1억 이상 뛰었어? 아까워. 뭐 1억이 뛸 수도 있고 비싼 것은 5억이 뛸 수도 있고 그렇겠죠. 아깝죠. 이만큼 올라온 거. 자, 그런데 또 내려가고 있네요. 자, 이때라도 이게 상승의 어떤 턴이기 때문에 잡아야 돼요. 처음 뛰었다고 어떻게 바닥에서 잡겠어요. 자, 초기에는 잡는 겁니다. 7번. 아예 안 사길 잘했네. 저번 바닥 때 잡자. 그래, 얘 이만큼 떨어지겠지. 이렇게 5번처럼 떨어지겠지. 7번에서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이제 올라갑니다. 8번. 아니, 갑자기 3억이 또 뛰어? 이건 완전 거품이다. 유유유. 자,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마지막 9번. 이제 끝없이 치고 가네요. 21년 생각해 보세요. 그냥 꼭지가 없어요. 부르는 게 값이야. 자, 미치도록 날아가네. 에라 모르겠다. 에이, 잡자. 머리 쓰지 말고. 자, 결국 잡다가 좀 더 갈 수도 있지만 결국 또 입장 나겠죠. 이렇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심리예요. 이게
이거는 초보자들이 이런 걸 겪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칭 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 과정을 겪을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 사장님들이 자꾸 꼬드기면 넘어갈 수밖에 없고, 자, 이때마다 춤을 출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갈대, 생각하는 갈대이기 때문에. 자, 이게 도저히 멘탈이 받쳐지지 않으면 상담을 받으세요. 자, 이제 네 번째, 지금 매입하는 초보자, 지금 매입하는 사람들을 분석해 보는 것도 이게 진짜 본격적 상승이냐 일시적 상승이냐를 알 수 있는데, 대부분이 초보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 2030 세대, 20대 30대 세대 실거주 하는 사람들, 생애 최초로 잡는 사람들, 자, 이분들의 특징은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는 실력이 없다고 보면 돼요. 자, 지금 매입하는 사람들이 거의 초보자들이 합니다. 2030 특정 지역이나 그걸 선호해요. 보세요. 특정한 걸 선호하면 안 돼요. 원래 직장이라든가 학군이라든가 또는 새 아파트, 새 집이라든가 실거주, 바로 이런 거에 환장하는 게 이 젊은 층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50대 60대 가서 땅 치고 후회해요. 미리 좀 깨달으세요. 여기에 너무 몰입되지 마시라고요. 영끌 매입합니다. 자, 또 영끌해서는 안 되는데 또 그런 건 또 과감해요. 이걸 아무렇게나 잡으면서, 자, 내 집 마련, 어차피 내 집 마련 안 하는데 뭐 연봉 나 있는데 뭐 내 집 마련하고 뭐 끌고 가는데 어떻냐, 대출 왕창 받아. 이게 꼭지였을 때는 쫄딱 망하는 거예요. 바닥이면 괜찮지만. 또 상투 매입을 합니다.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집은 내 집인데 어때 하고 그냥 편안하게 매입하는 거예요. 폭등락을 무시하는 거죠. 이번에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이거 한번 겪으면 분기 와요. 분기가 옵니다. 진짜 경험이 없는데. 그래서 이런 걸 다 염두하고 집을 잡아야 돼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왜? 경험자들이잖아요. 실거주. 자, 실거주 하시는 분들도 가관입니다. 자신중심이에요. 환경에 나를 맞춰야 하는데 환경을 나한테 맞춰. 부동산 모든 환경을 본인한테 맞추다 보니까 완전 실거주죠. 글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자, 망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세요. 또 거주 중심입니다. 2030하고 생각이 비슷해. 내 집 마련, 타이밍이라든가 입지, 이거 중요한지도 몰라요.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잡으면 잡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후회하죠. 그 다음에 위험에 많이 노출됐습니다. 이 실거주를 고집하시는 분들. 왜? 이분들은 재질을 안 타보니까 외곽도 잡을 수가 있고 아파트가 아닌 것도 잡아요. 이거 제가 잡지 말라고 여러 번 말하죠. 새 건데 싸네? 나홀로 개념도 몰라요. 나 그거 잡는 거야. 그렇게 무조건 호재만 따라다녀. 호재는 없는 데가 없는데. 그리고 지나가다가 그냥 오피스텔 그게 분양하는데 이뻐 보이니까 사고. 귀가 또 팔랑귀야. 자, 생애 최초도 역시 집을 한 번도 잡아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20대든 60대든 생애 최초로 잡는 사람들은 실력이 없다고 봐야 돼요. 경험 부족. 돈에 맞춰서 매입하는 게 목적이야.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특급 청약. 너무 이제 생애 최초니까 저게 높을 거 아니에요. 공공이든 가점이든 민영이든. 그래서 최고로 좋은 곳만 기다립니다. 하락장, 폭락장에는 매입을 해야 하는데 그거 다 놓치고 최고로 좋은 거 기다렸다가 떨어져 버려. 그러니까 이제 거지 되는 거죠. 벼락거지. 절대 그러지 마세요. 본인이 진짜 훌륭한 점수라면 몰라도 애중간하면 그냥 사는 게 맞아요. 아니면 괜찮은데 넣던가 청약을. 유혹에도 약해요. 영업사원들, 유튜브들.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빌라를 사거나 막 그래요. 자, 이제 정부가 집값 폭락을 왜 막으려 할까요? 왜 정부가 막으려 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오늘은 좀 긍정적인 해석만 할게요. 부정적인 해석도 많지만. 자, 어느 정부가 그 정권을 잡든 간에 집값이 대폭락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자, 볼까요? 자, 부동산이 너무 급락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부동산 위기를 예방하려고.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면 경제 침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방하려고. 금융위기나 경제위기가 터질 수도 있어요. 이 부동산 그래서 예방하려고. 먼저 부동산 위기 예방. 국민 소비 냉각. 소비를 안 합니다. 집값이 막 떨어지면. 경제 회전이 안 돼버려요. 건설사는 줄도산 되겠죠. 부동산이 지금 침체에 빠져버리니까. 미분양, 미입주가 급증하죠. 그리고 은행 부실이 확대됩니다. 특히 이금융권, PF. 이게 문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경제 침체 예방. 경제 성장률이 이제 부정적으로 가죠.
부동산이 이렇게 꺾어지면 이 부동산도 경제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데 집값 하락에 비례하게 됩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경제도 망가질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집값 주도 성장을 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거품 붕괴에 피해를 봅니다. 왜? 경제 전반의 악영향. 집값이 너무 많이 빠지게 되면은요, 거기에 구성원들, 가게, 기업이 됐든 뭐가 됐든 같이 망가지는 거죠. 금융위기에 노출됩니다. 특히 집값이 많이 폭락함으로써 이게 소비가 선순환이 안 되게 되면 부채가 많은 사람들, 소상공인, 그 다음에 취약계층, 여기서부터 경제 침체가 본격화되고 심하면 경제 위기가 터져요. 이제 마침내 금융위기 이걸로 확대되는데 내수 경기 급락 그러면 고용도 문제가 되고 소비 침체가 생기고 가계 기업이 파산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부채가 누적되면서 경제 마비되고 경제 위기가 터지는 거죠. 금융위기, 부동산 등 위험자산이 붕괴됩니다. 바로 이걸 예방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정부는 연착륙이라는 표현은 집값이 떨어지기는 하되 서서히 떨어뜨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연착륙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집값을 급등시켜 갖고 집값 부양책을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오해까지 받을 정도로 지금 너무 정부가 지금 올인하고 있어요. 특히 대출을 마음대로 해준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세계 1위인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빌라 전세 급감 2030 보증사고 보세요. 아유, 이 빌라가 이게 전세인데 파란 게 빌라 전세예요. 어떻습니까? 확 떨어졌네요. 아니 빌라 왕 때문에 지금 돈도 못 받는데 누가 빌라를 전세로 들어가겠어요. 여기 보니까 반전세 뭐 이런 걸로 가죠. 그래서 준월세, 준전세 또는 반전세 반월세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비중 2030의 비중이 늘어났어요. 자, 4050이 늘어나야 하는데 2030이 늘어났다는 것은 초보자들이 많이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연끌을 많이 했듯이. 이번에 연도별 보증사고액, 자, 놀라지 마세요. 2017년에 보니까 자, 보증사고액이 74억밖에 안 됐는데 1조가 넘어갔어요. 불과 몇 년 만에? 5년 만에. 이거 진짜 천문학적 아닙니까? 74억이 어떻게 1조가 돼요. 그 다음에 대의 변제한 금액도 34억이 자, 약 1조까지 올라와 버렸어요. 지금 얼마나 위험한지 알겠죠?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것은 사고도 많이 난다는 거예요. 갭투자가 많다는 거예요. 5% 상승 거래가 급증. 서울과 수도권 거래량 지금 반등까지는 아니라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건 맞아요. 여기 보세요. 자, 가격이 5% 이상 올라간 곳들. 12월 달에는 2,600개밖에 없는데 3월 달에는 7,000개. 그러니까 가격 5% 이상 상승한 아파트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죠. 자, 그 다음에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 및 가격 지수 변동률 보면은 이게 0입니다. 자, 먼저 서울 보니까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진짜 완전 V자로 가고 있죠. 아직은 0까지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좀 늘어났죠. 3월달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보이죠. 막대 그래프. 여기까지 언제까지 늘어날까요? 최소 이 정도까지는 늘어나야 됩니다. 수도권 보세요. 비슷해요. 이게 0인데. 자, 떨어졌다가 어떻게 쌍둥이죠. 근데 수도권은 회복력이 조금 더 늦죠. 여기까지 올라오면 좀 남았어요. 아직도. 아직은 상승 아니라고요. 자, 우리나라 보니까 안 좋은 것만 1등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집값 폭락 1등. 그 다음에 전세금을 포함한 가계부채 1등. 전세금을 빼면 한 3등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면 서울주택 유형별 전세 거래량 추이. 자, 이제 아파트는 좀씩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전세가. 그리고 보시면 빌라라든가 오피스텔, 연립 이런 것들은 완전 급추락하고 있어요. 빌라왕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아파트 왕 문제도 터져요. 자, 이제 이 불장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빨라요. 다주택 법인이 버티지 못하고 경매를 당한다는 것은 집값이 장기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주택자는 편안하게 거망하십시오. 감사합니다.